네, 시황센터입니다. 그래서 10시 구간 시장 상황, 그 종목 얘기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모멘텀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조정 기간, 일부 종목들이 강력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도 극심화되고 있는데요. 동양그룹주나 제약주들의 이딴 움직임들, 특히 제약주들의 신고가도 연일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을 짚어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의 쪽에서는 통신주, 그리고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전기전자, 기계, 운송장비 업종 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 쪽에서는 의료정밀, 그리고 건설, 화학, 섬유유복, 증권 업종 중심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신주에서는 SK텔레콤이 강합니다. 오늘 초반에 신고가 경신도 보여줬고요. 비금속 광물 쪽에서는 역시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양그룹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동양그룹주 전체 강세가 비금속 광물 업종의 어제 오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대한해운과 STX패노션이 조금 엇갈립니다. 대한해운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유력 후보군이었던 두 업체에서 불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대한해운이 하락하고 있고요. 반대로 남아있는 매각과 관련된 이슈, STX패노션이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에서는 자동차와 조선주 두 종목의 희비가 또 엇갈리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쪽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쪽에서는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의료정밀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에서는 롯데케미칼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일단 올해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증권사에서 나왔음에도 주가는 25만 원대 이탈하면서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정유주 전체적으로도 약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섬유유복 전체적인 움직임에서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역시 롯데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오늘 남았음에도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본은 실적과 관련된 재료들이 가장 큽니다. PSMC가 일단 오랜만에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실적이 흑자 전환됐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래부터 보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반등하려는 이유를 열심히 찾고 있는 듯합니다. 패널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1분기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다시 주가 상승 그리고 반등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대 오르면서 29,100원까지 다시 회복이 되고요. 웅진홀딩스 필두로 해서 웅진그룹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웅진그룹 회장이 사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웅진그룹 전체의 해산을 막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면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주가에도 호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실 거고요.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강하네요. 가격은 이미 올렸고 거기에다가 경쟁도 다소 진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재료가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로 모아집니다. 현대시멘트 그 가운데 상승이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1% 이상 오르면서 6,77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PSMC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그리고 국제 DY는 자회사 중에 건설 사업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합병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호재,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가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양 시장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은 조금 엇갈립니다. 유가증권 시장 쪽의 종목들의 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선두에 있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144만 5천 원에서 하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점을 144만 원대에서 나타내다가 일단은 반등하면서 코스피 지수마저도 상승으로 전환하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8% 오르면서 146만 6천 원대까지 회복이 됐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기아차까지 현대차 3인방 앞서 업종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48% 오르면서 21만 1,500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포스코는 약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다시 상승하네요. 1.6% 오르면서 34,400원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쪽의 시총 상위 종목들 볼까요? 일단은 조금 종목들이 출발 당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집니다.
셀트리온이 0.6% 정도 하락하면서 25,700원. CJ 홈쇼핑도 내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도 이틀 그리고 사흘씩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오늘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특히 서울반도체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현재 27,0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약보합권이지만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상승이 조금 두드러지죠. 실적에 대한 염려가 다소 진정되는 것인지 최근에는 상승 전환의 움직임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1.45%가 상승하면서 17,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로 돌아온다면 일단은 아쉬운 점은 수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나란히 수급에서 외국인의 부재가 초반부터 눈에 띄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 470억 원 이상으로 현재 집계되면서 완만하지만 그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소폭의 매수, 일단은 규모만 봤을 때는 외국인과 대응하고 있는 매수 주체로는 개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400억 원 이상의 개인의 순매수가 눈에 띕니다. 일단 지수는 이 같은 팽팽한 힘싸움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보합권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6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장 초반에 잠깐이지만 1990선까지의 회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1990선에서는 바로 이탈이 됐고요.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하락세네요. 0.7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고요. 1986.09포인트에서 지수 움직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락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514, 515포인트 구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시작 당시보다 미약하지만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0.1포인트밖에 상승폭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514.7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수급 볼까요?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팔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흘 만에 매도 전환입니다. 50억 원 정도가 현재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10억 원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40억 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매수 우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시 구간 시장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